안녕하세요. 더 송세실 컴퍼니 송세실입니다. 네.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집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어, 오늘 조금 말하는데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아이가 대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뭐,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예체능을 잘한다든지, 이런 걸 잘하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재능의 영역인지, 그거를 알아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냐면, 미술을 잘하는데, 미대를 갈 실력과 미술로 먹고 사는 실력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은 미술로 먹고 살 수 있는 이거를 우리는 재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대 갈 실력도 재능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했어요.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손이 굉장히 커요. 어지간한 성인 남성 정도의 크기예요, 손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바닥도 되게 두껍고요. 그리고 힘도 되게 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20대 때는 성인 남자 악력이 나왔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피아노 치기의 최적의 조건이에요. 정말로. 게다가 제가 조금 음악적인 재능은 없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귀가 조금 예민해요. 듣는 게 예민하기 때문에 어, 음을 잘 감별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따라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다른 분들이 저 보면 제 피아노 시켜도 되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 조건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근데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악보 없이 칠 수 있는 피아노는 엘리제를 위하여가 유일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그 조건들로만 봤을 때는 저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는데요. 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이제 저희 다원재능 기질검사에 기질검사를 만드신 고 배원식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혹독한 훈련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원석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무도 그냥 팔지 않아요. 그걸 가공을 하는 거죠. 그 가공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혹독한 훈련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돼서 목걸이가 되든 귀걸이가 되든 반지가 되든 보석이 돼서 세상에 나타나는 걸 우린 재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맥락으로 보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 제가 김연아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그 예를 들 때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기로 또 하는데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피겨 스케이팅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다듬고 완성시켰어요. 자기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재능이 없으면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재능의 영역은 이 선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인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건 재능이고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건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다 이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가 재능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좌절하는 거죠. 근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견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보세요. 이 아이가 혹독한 훈련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악 물고 버텨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못 버텨내는 것 같고 훈련이 힘들수록 점점 더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여기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니야, 네가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 좀만 더 해보자. 아니면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우리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다그치신다 그러면 본인은 알아요. 자녀들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재능이 없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다그치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갈 때 차라리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상관이 없는데 뭐 20대 후반, 30대 후반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못 나가요.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은, 그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내 아이가 여기에 재능이 있는지 그거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랑 이것의 재능을 갖고 있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자, 저는 피아노를 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어떤 교수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를 예로 들자면 그의 조건은 축구를 하기에 썩 적합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됐단 말이죠. 재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조건을, 좋은 조건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정말 재능을 타고났는지. 조건에 재능까지 타고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때로는 이것들이 별개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거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얘기에 투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